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의 개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내가 직접 표시 형식을 만들어서 직접 사용하는 걸 보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고 해요.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 내가 안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쓰겠다라고 할 때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얘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셀 서식이라는 곳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우리 표시 형식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셀 서식의 표시 형식에 들어오면 사용자 지정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형식이라는 곳에다가 내가 원하는 모양을 써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표준하고 써져 있지만 이걸 지우고 이제 내가 만들어서 사용해주면 돼요. 사용자 지정 서식 코드는 양수, 음수, 영, 텍스트 요 순서대로 한 번에 네 가지 표시 형식을 지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양수, 음수, 영, 텍스트 이거 각각 중간중간에 세미콜론으로 전부 다 구분을 해주면 되고요. 특정 수치에 대해서 이제 조건이 없을 때는 양수, 음수, 영, 텍스트 이 순서대로 그냥 기본 형태대로 작성을 하면 되지만 만약에 조건이 있다. 조건이 있을 때는 조건이 지정된 그런 순서대로 표시해서 형식을 나타내 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조건이 됐든 글꼴이 됐든 이런 것들을 내가 지정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지정할 때는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서 이 안에다가 직접 입력해 주면 돼요. 이게 기본 형식이에요. 앞에 양수, 그 다음에 음수, 그 다음에 영, 그 다음에 텍스트하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여기서 이제 양수에서 어떤 형태로 표시할지 표시 형식을 내가 지정해주면 되고요.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해라. 표시 형식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영일 때는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문자가 있을 때는 어떤 형태로 표시해라 라고 그렇게 순서대로 지정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중간에 막 샵도 써져 있고 막 0도 써져 있고 골뱅이도 써져 있는데 요거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배울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양수, 음수, 영, 텍스트하고 요 순서대로 간다. 조건이나 글꼴 색을 지정할 때는 대괄호로 묶더라.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어떻게 지정하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고요. 만약에 국어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파란색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점수가 쭉 있는데 그 중에 80점 이상인 것만 특정 색깔로 그렇게 표시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맨 앞에다가 일단은 색깔을 먼저 써줘요. 그래서 내가 파란색으로 표시하겠다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대괄호를 묶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80점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었죠. 그때 이제 대괄호 열어서 이제 조건 써주면 돼요. 크거나 같다 80 써주고 뒤에다가 이제 표시 형식에다가 뭐 0을 쓰든 샵을 쓰든 쓰면 됩니다. 해서 맨 앞에 오는 게 이 순서 기억하라고 적어준 거예요. 지금 이 샵이 뭔지 그거는 궁금해하지 마세요. 이거 쓰는 형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맨 앞에다가는 무조건 뭘 쓴다? 색깔 이름을 먼저 쓰더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로에 오는 게 이제 뭐가 온다? 조건이 오더라. 그리고 맨 뒤에 이제 표시 형식이 오더라. 이 순서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특정 조건이 없을 때는 양수, 음수, 영, 텍스트예요. 만약에 조건이 있다 그러면은 색깔 이름을 먼저 네모 가로로 묶어서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네모 가로로 묶어서 대가로로 묶어서 우리가 조건을 쓰고 그 뒤에다가 표시 형식을 쓴다. 이 순서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셀에다가 입력한 자료 있죠. 그 자료를 내가 만약에 숨기고 싶다. 그랬을 때는 우리 서식 코드 없이 그냥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거기서 세미콜론만 이렇게 3개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세미콜론 3개를 입력하게 되면 셀에 입력한 그 자료를 전부 다 숨겨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내용들 정확하게 여러분들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샵이다 그러면 얘는 유효한 자리의 숫자만 그렇게 표시해 주고요. 유효하지 않은 그런 0은 있죠. 0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0은 표시하지 않더라. 유효한 값만 표시해 주더라. 그 다음에 이제 0이요. 0이라는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유효하지 않은 자릿수도 0으로 전부 다 표시를 해줘요. 해서 0과 샵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엑셀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이제 샵과 0의 차이 좀 보자고요. 자, 똑같은 데이터 써놨어요. 자, 지금 요 범위 3개의 범위 잡아주고요. 그리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 눌러서 이제 셀 서식에 들어갈게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셀 서식 들어왔죠. 들어와서 이제 맨 밑에 있는 사용자 지정이라는 거 선택해 주고요. 여기 지표준이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가는 샵 하나만 쓸게요. 샵 하나만 쓰고 확인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거 요만큼 이제 데이터 범위 잡아주고요. 컨트롤 1번 눌러주고 우리 셀 서식에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그리고 지표준 써져 있는 거 지워버리고 0.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원래 똑같은 데이터였잖아요. 그때 이제 사용자 지정 형식을 이제 샵으로 했냐 0으로 했냐 그 차이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숫자가 뭔가 써져 있을 때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지금처럼 실제 데이터가 0일 때 이렇게 이제 달라집니다. 실제 데이터가 0일 때 샵은 지금처럼 이렇게 빈 공백으로 표시를 해주고 0일 때는 0으로 그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0일 때 지금처럼 빈 자리로 공백으로 그냥 표시할래? 0으로 표시할래? 그 차이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음표요. 자, 물음표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유효하지 않은 자리 있죠. 거기다가 0 대신에 공백으로 표시를 해줘요. 빈칸으로 넣어서 이제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해주는 게 물음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마요. 컴마, 쉼표. 얘는 이제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를 표시할 때 우리가 컴마를 찍어줘요. 근데 표시 형식의 맨 끝에다가 내가 컴마로 끝나게 되면 수치 중에서 이제 세 자리씩 전부 다 생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센트요. 퍼센트다 그러면 얘는 뭐 숫자에다가 원래 있던 숫자에다가 100을 곱해서 그 뒤에다가 퍼센트를 붙여서 그렇게 수치를 표시해 주는 게 퍼센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DB 넘버라는 게 있습니다. DB 넘버에는 1만 있는 게 아니라 1, 2, 3, 4에서 네 가지가 있어요. 얘는 숫자를 전부 다 한자로 표시해 주거나 아니면 한글로 표시해 주거나 아니면 숫자하고 한자하고 섞어서 표시를 해줘요. 그렇게 해서 DB 넘버에는 DB 넘버 1부터 시작해서 4까지 있습니다. 만약에 숫자를 154를 입력하고 DB 넘버 1을 했을 때, 2를 했을 때, 3으로 했을 때, 4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요. 자, 그럼 예제를 통해서 좀 자세히 좀 더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원본 데이터가 여기 있고 지정된 서식, 내가 서식을 이렇게 해서 지정하게 되면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하나씩 보자고요. 여기 보니까 512.57이라는 이런 소수점이 있어요. 소수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샵 두 개만 찍었죠. 샵이라는 거는 모든 숫자를 다 대신해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유효하지 않은 그런 자릿수는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샵을 썼을 때는 512, 572라는 이런 숫자가 있지만 여기에는 소수점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정수만 표시를 해줍니다. 정수만 표시하는데 이때 소수점이 없어질 때 이 첫 번째 자리부터 시작해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자리가 5라는 숫자, 반올림이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반올림을 해서 513 하고 이렇게 표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32.1 하고 소수점이 있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샵 하고 소수점도 있으면 표시해라 라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근데 여기서 소수점 뒤에다가 샵을 두 개 썼습니다. 두 개 썼지만 여기서는 실제 데이터는 소수점 한 자리밖에 없어요. 그렇게 유효하지 않은 자릿수는 그렇게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523.78 하고 이런 숫자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요 앞에 보니까 샵, 샵이라고 돼 있죠. 숫자를 표시할 때 중간에 이제 컴마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를 붙이고 샵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천 단위마다 컴마가 붙었고 맨 뒤에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8 하고 그렇게 표시가 된 거예요. 원래는 소수점 뒤에 있는 숫자가 7, 8이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자리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소수점 자릿수 한 자리까지만 이렇게 해라. 그리고 샵이 하나만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8이라는 숫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8이라는 숫자는 반올림이 돼요. 그래서 반올림 시켜서 이렇게 8 하고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런 숫자들이 있는데 이 숫자에다가 샵, 해서 천 단위마다 컴마를 붙여라 라고 했습니다. 했더니 중간중간에 전부 다 천 단위마다 컴마가 붙어서 이렇게 숫자를 표시한 거예요. 그 다음 데이터 보니까 이제 513만 5천원 하고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샵, 샵이라고 썼어요. 그럼 천 단위마다 컴마를 붙여라 그거죠. 그리고 맨 뒤에 보니까 컴마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이렇게 맨 뒤에다가 컴마를 하나 더 붙이게 되면 맨 뒤에 있는 숫자 동그라미 있죠. 그 세 자리를 생략을 해요. 그래서 천 단위로 그렇게 표시해 줘요. 그래서 동그라미 세 개가 없어지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보니까 4억 5,200 하고 이렇게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를 지금처럼 지정된 서식 이렇게 바꾸래요. 맨 뒤에다가 100만 원 하고 이렇게 한글로 붙이래요. 그리고 그 앞에 보니까 샵, 하고 있습니다. 샵, 샵은 천 단위마다 컴마를 붙여라 그거고 맨 뒤에 보니까 이제 쉼표가 두 개 붙었죠. 컴마가 두 개 붙었죠. 컴마가 하나 붙을 때마다 이제 동그라미가 세 개씩 없어진다 그랬어요. 쉼표가 지금처럼 두 개가 있으니까 동그라미 세 개 띄고 또 동그라미 세 개 띄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컴마를 하나 찍을 때마다 동그라미 3개씩 사라지더라. 그래서 쉼표를 하나 찍으면 이제 1000 단위로 표시가 되고, 쉼표를 뒤에다가 맨 뒤에다 2개 찍어주게 되면 100만 원 단위로 그렇게 표시가 되더라. 그 다음에 45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다가 샵샵샵 퍼센트를 붙였습니다. 퍼센트를 붙이게 되면 곱하기 100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4500%하고 이렇게 곱하기 100이 돼서 나타난 겁니다. 그 다음에 52.368하고 이렇게 숫자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지정된 서식이 이렇게요. 여기 보니까 0,000 하고 1000단위마다 컴마를 붙여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뒤에 보니까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00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368이잖아요. 그래서 368에서 8이라는 숫자가 없어질 거예요. 둘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 8이라는 숫자는 반올림이 되기 때문에 반올림을 해서 지금처럼 37이라고 그렇게 표시가 된 거고요. 앞에 있는 정수 보세요. 정수가 지금 5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0,000이라고 되어 있죠. 1000단위마다 콤마 붙이고 앞에 자릿수를 4자리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0은 유효하지 않은 자리도 0으로 다 표시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5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 앞에 아무런 숫자가 없으니까 그냥 0으로 그렇게 표시를 해서 0,052.37하고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32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지정된 서식이 0.0이요.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이거죠. 근데 여기는 소수점이 없어요. 없어도 이 0이라는 숫자는 유효하지 않은 자리도 0으로 표시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321.0하고 그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데이터 보니까 1255하고 이런 숫자가 있는데 여기다가 물음표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물음표도 숫자를 대신해 주는 건데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빈 자리는 빈 공백으로 채워준다 그랬어요. 해서 일단은 1255하고 숫자를 써주고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그거죠. 근데 여기는 소수점이 없잖아요. 없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빈 공백으로 그렇게 자릿수를 확보해 줍니다. 그 다음에 23.12 하고 이렇게 숫자를 썼는데 물음표 하고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면 그냥 이 숫자 그대로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135.567 하고 이렇게 입력했는데 물음표에서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자리가 없어지겠죠. 세 번째 자리가 없어질 때 요 7이라는 숫자인데 요 7이라는 숫자는 반올림이 되기 때문에 반올림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135.57하고 이렇게 출력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숫자 서식 코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게 샵하고 0하고 차이점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샵, 컴마, 샵 이라고 쓰고 맨 뒤에다가 컴마를 하나 더 찍었을 때 요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음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퍼센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숫자 서식 코드 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기 보니까 순이익이 0보다 크면 파란색으로 표시해라 라고 했어요. 순이익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양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양수일 때,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고 빨간색으로 표시하래요. 얘가 음수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0이면 검정색으로 표시해라. 이게 0일 때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텍스트면 뒤에다가 미등록이라고 그렇게 표시를 하래요. 그럼 얘는 텍스트일 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나타낼 때 기본적인 형식이 맨 앞에다가 양수 쓰고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 그 다음에 음수일 때 어떻게 해라 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그 다음에 0일 때 어떻게 표시해라 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그 다음에 텍스트일 때 어떻게 해라 라고 그렇게 순서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색깔이 됐든 뭐 숫자에 대한 그런 조건이 있을 때 맨 앞에다가 색 이름을 먼저 쓰라 그랬어요. 색 이름을 쓸 때는 우리가 대괄호로 묶어서 그렇게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조건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대괄호로 조건을 묶어서 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우리가 표시 형식을 지정해 준다 그랬어요. 요 모양으로 생겼다 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라 그랬죠. 자, 여기서는 지금 양수, 음수, 0 텍스트가 다 나왔기 때문에 앞에 거 이렇게 지정하면 되는데 그때 쓰는 순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지금 순이익이 0보다 크면 파란색으로 표시하라 그랬죠. 일단은 맨 처음에 색깔 먼저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맨 앞에다가 파랑 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그리고 대괄호로 닫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써야 되는데 여기는 0보다 크면 양수잖아요. 그죠?
양수기 때문에 특별한 조건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표시 형식은 이제 어떻게 쓰냐? 여기 보니까 천 단위마다 콤마를 붙여서 순이익을 표시하래요. 혹시나 만약에 0이라는 값이 있을 때는 0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천 단위마다 콤마를 붙일 때는 우리가 숫자를 대신해 주는 게 샵이 있고 0이 있고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천 단위마다 콤마를 붙일 때 샵, 콤마, 샵 제로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는 지금 여기 조건에서 값이 0일 때 0으로 표시하라 그랬죠. 그래서 맨 뒤에다가 지금 0이라고 이렇게 써준 거고요. 앞에는 샵, 샵샵이라고 쓴 거는 만약에 여기다가 0, 000이라고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실제 값이 5밖에 안 돼요. 순이익이 5원이에요. 5원. 그러면 얘가 나타날 때 0,005 하고 이렇게 숫자가 써질 거 아니에요. 그죠? 0이 유효하지 않은 자리도 자릿수를 0으로 표시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5원일 때는 그냥 5원 하고 5라는 숫자만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표시 형식을 지정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효하지 않은 자리는 아예 표시가 되지 않게 샵을 써준 겁니다. 그리고 맨 뒤에다 0을 쓴 거는 실제 값이 0일 때 0으로 표시해야 되니까 그렇게 써준 거예요. 요게 이제 양수일 때 다 썼으니까 중간에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음수일 때요. 음수일 때 0보다 작으면 그게 음수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기호 붙이고 빨간색으로 표시하래요. 자, 일단은 색깔의 이름 먼저 빨강이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야죠. 해서 마이너스 기호 먼저 붙여주고 그 다음에 샵, 콤마, 샵샵 제로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음수일 때도 천 단위마다 컴마 붙여야 되고 실제 값이 0일 때 0으로 표시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세미콜론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0일 때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0이면 검정으로만 그냥 표시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색깔 이름 써주면 됩니다. 검정. 그리고 샵, 컴마, 샵샵, 샵, 컴마, 샵샵 제로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0일 때 다 썼으니까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 다음에 문자일 때 써주면 돼요. 문자일 때는 모든 문자를 다 대신해 주는 게 골뱅이 표시예요. 해서 골뱅이 써주고 우리가 미등록이라고 그렇게 뒤에다 표시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등록하고 써주면 됩니다. 이 미등록이라는 글씨는 이 글자 자체를 그대로 표시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미등록이라고 써야 이 미등록이라는 글자가 원래 들어있던 글자 뒤에 가서 붙습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표시해 주면 돼요. 해서 양수, 음수, 영, 텍스트 이 순서 잘 기억해야 되고요. 그 안에서 쓰는 순서요. 색, 조건, 표시 형식하고 이런 순서대로 써주면 된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정답이 써져 있어요. 써져 있을 때 여기 1번부터 한번 보자고요. 요 조건이요. 요 조건은 이제 0보다 크면 이제 파란색에다가 샵, 컴마, 샵샵 제로 하고 천 단위마다 컴마 붙여라 라고 했죠. 그때 이제 실제로 데이터가 양수가 이렇게 입력돼 있으면 지금처럼 25하고 이렇게 두 글자만 표시가 될 거예요. 왜? 천 단위마다 컴마를 붙여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는 1회짜리, 10회짜리, 10회짜리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천 단위 구분기호가 없이 그냥 25하고 이렇게 나올 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1245가 입력이 된다면 얘는 이제 천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천 단위마다 컴마를 붙여서 지금처럼 글자색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이요. 얘가 이제 음수일 때 얘기하는 거죠. 음수일 때. 0보다 작을 때 음수일 때요.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앞에다가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고 천 단위마다 컴마를 표시해라.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지금 우리 표시 형식에는 소수점 자릿수가 없죠. 없는데 지금 내 데이터는 지금처럼 이렇게 소수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표시 형식에 소수점 자릿수가 없기 때문에 소수점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첫 번째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지금처럼 마이너스 36하고 이렇게 이제 결과가 표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5123하고 이렇게 입력이 된다면 천 단위마다 컴마를 붙여라 라고 했으니까 지금처럼 5123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데 앞에 우리 마이너스 기호 붙여라 라고 해서 마이너스 기호가 이렇게 붙어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 데이터가 만약에 0이에요. 0이 만약에 입력이 된다면 그냥 까만색 글씨로 그냥 0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부분 여기 부분에 이제 골뱅이하고 미등록이라고 입력했죠. 그러면 골뱅이가 내가 입력한 그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데이터에다가 미등록이라는 그 세 글자를 붙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에
김우성이라고 이렇게 만약에 데이터가 입력이 된다면 앞에다가 이렇게 김우성하고 이름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미등록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줄 거예요. 문제를 보니까 상반기 순이익이 있대요. 그 상반기 순이익이 100 이상이면 파란색으로 표시해라. 그리고 50 이상이면 빨간색으로 그렇게 표시해주고 만약에 50 미만이다 라고 했을 때는 색 지정이 없다. 색깔을 표시하지 말고 그냥 나타내라. 그거죠. 그때 단 1000단위마다 구분기호를 표시하고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표시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1000단위마다 구분기호를 표시할 때 우리가 표시 형식으로 샵, 샵샵 제로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실제 값이 0이더라도 0으로 그렇게 표시해라 라고 해서 맨 뒤에다 표시 형식을 0으로 써주면 되고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소수점이 없어도 둘째 자리까지 그렇게 표시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유효하지 않은 값이 입력이 돼도 0으로 그렇게 출력이 되게끔 00하고 이렇게 표시 형식을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1000단위마다 커마 붙이고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거죠. 그때 이제 조건하고 색깔만 우리가 지정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조건하고 색깔이 나오게 되면 맨 앞에다가 우리가 먼저 대괄호 열어서 색깔, 이름 써주면 되죠. 색을 먼저 지정해 주고 그 뒤에다가 또 대괄호 열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다가 조건을 작성해 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표시 형식 지정해 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하면 되는데 100 이상이냐 50 이상이냐 50 미만이냐 해서 여러 개 조건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다 이제 세미콜론 붙이고 뒤에다 또 쓰고 또 세미콜론 붙이고 또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0 이상부터 하자고요. 맨 처음에 100 이상일 때 파란색으로 하라 그랬어요. 해서 대괄호 열어주고 파란색이다 라고 색깔 이름 써주고요. 그리고 대괄호 닫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쓰면 되겠죠. 대괄호 열어주고 크거나 같다 100 하고 이렇게 작성해주고 그 다음에 표시 형식이요. 표시 형식은 샵, 샵샵 제로, 샵샵 제로, 점 00 하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이제 100 이상일 때가 다 완성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써야 되니까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50 이상일 때 빨간색으로 표시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색깔의 이름 빨간색이다 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대괄호 닫고 그 다음에 대괄호 열어서 조건 쓰면 되겠죠. 크거나 같다 50 해서 50 이상일 때 그렇게 조건 써주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표시 형식은 샵, 샵샵 제로, 점 00 하고 이렇게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되게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찍고 그 다음에 이제 50 미만일 때 색 지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색깔도 안 쓰고 우리가 조건을 따로 쓸 필요가 없죠. 해서 뒤에다가는 그냥 우리가 요 표시 형식만 지정해 주면 돼요. 해서 샵, 샵샵 제로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점 00 하고 이렇게 작성해 주면 되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얘가 이제 100 이상일 때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50 이상일 때 두 번째 조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랑 둘 다 만족 못하면 무조건 이걸로 표시해라 라고 그렇게 써준 거예요. 그러면 상반기 순이익이라는 값이 100 이상이 아니래요. 100 이상이 아니면 그 뒤로 넘어오는 거죠. 그 뒤로 넘어와서 50 이상이냐 물어봤는데 50 이상도 아니래요. 50 이상이 아니라는 얘기는 100 이상도 아니고 50 이상도 아니라는 그 얘기는 50보다 작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에서는 우리가 따로 조건을 쓰지 않은 겁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문제를 던져주고 다음 중 올바르게 작성된 거 찾아라 라고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나오니까 이런 서식 코드를 보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정답이 입력이 됐어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1번, 2번, 3번 보자고요. 자, 여기서 1번에서 지정한 게 100 이상이냐, 100 이상이면 글씨색을 파란색으로 지정해라. 그리고 1000단위마다 컴마 기호 붙이고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달라. 그렇게 한 거죠. 그때 이제 데이터가 만약에 실제로 이 데이터가 입력이 된다면 얘는 지금 100의 자리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1000단위 구분 기호는 입력이 안 될 거예요. 안 되고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152.30 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렇게 해서 00을 썼기 때문에 소수점 두 번째 자리 숫자가 없더라도 지금처럼 30 하고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만약에 실제 데이터가 6523.645 하고 이렇게 입력이 된다면 얘는 이제 1000의 자리까지 있죠. 해서 글씨색을 파란색으로 해서 1000단위마다 컴마를 붙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하는데 그때 없어지는 숫자, 요 세 번째 숫자가 5잖아요. 5라는 숫자는 반올림이 되기 때문에 반올림을 해서 지금처럼 6, 5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표시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이요. 여기는 이제 50 이상이냐 그렇게 물어본 거죠. 50 이상이면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붙이고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달라. 그렇게 이제 쓴 거예요. 그때 이제 만약에 실제 데이터가 만약에 이렇게 입력이 된다면 이 숫자는 50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빨간색으로 글씨를 이렇게 표시하는데 그때 이제 천 단위가 없으니까 천 단위 구분기호는 안 붙고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라고 했습니다. 해서 지금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데이터는 소수점이 한 자리밖에 없지만 두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자리까지 표시해서 이렇게 이제 표시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번에서는 50 미만일 때, 50 미만일 때는 글씨 색깔은 바꾸지 말고 그냥 까만색으로 표시하고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집어넣고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 그거죠. 해서 지금 얘는 이제 50 미만의 숫자가 입력된 거예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입력이 됐을 때 글씨색은 그냥 안 바뀌고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하라 그랬죠. 첫 번째,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하는데 그때 없어지는 세 번째 자리 수가 반올림이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반올림해서 63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가 만약에 마이너스 10이 입력이 됐어요. 그럼 얘도 50 미만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붙여야 되고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야죠. 근데 얘는 10일짜리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냥 앞에는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원래 소수점이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소수점 그냥 00 하고 이렇게 둘째 자리까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숫자 서식 코드에 대해서 쭉 살펴봤어요. 이 숫자 서식 코드는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무조건 나오니까 이 내용들, 강의에서 지금 했던 이 내용들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자, 문자열을 대신해 주는 것들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골뱅이 표시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별표라는 기호도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붙어있는 이 언더바도 있습니다. 이 골뱅이 표시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문자를 다 대신해 주는 거예요. 우리 숫자로 따지면 이제 샵이나 0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골뱅이에요. 그래서 얘는 문자 데이터의 표시 위치를 지정해 주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별표다 그러면 이 별표 기호 다음에 있는 특정 문자를 셀의 너비만큼 반복해서 계속해서 채워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우리 별표고요. 그 다음에 요 언더바다 그러면은 입력한 데이터의 오른쪽 끝에다가 하나의 공백을 더 추가시켜주는 게 우리 언더바예요. 그래서 보통 언더바 기호 뒤에는 반드시 문자를 한 개를 추가를 시켜줘야 돼요. 주로 우리가 빼기 기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금처럼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지정된 서식이 이렇게 있고 결과가 이렇게 있을 때 한번 보자고요. 자, 길벗이라는 두 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글자만 있는데 만약에 골뱅이 찍고 뒤에다가 이렇게 RND라고 쌍따옴표를 묶어주게 되면 길벗이라는 글자를 앞에다가 표시해주고 뒤에다가 이 글자를 갖다 붙여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길벗 R&D 하고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활용 능력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활용 능력이라는 글자를 요 뒤에다 찍고 그 앞에다가 컴퓨터라는 문자를 출력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활용 능력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종소리라는 문자가 있을 때 그 종소리를 먼저 표시하고 별표가 나왔죠. 요 별표가 별표 기호 다음에 있는 특정 문자를 너비만큼 셀의 너비만큼 반복해 채운다 그랬어요. 채우는데 뭘로 채워라? 요 물결 모양으로 채워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소리라고 표시하고 그 뒤에 이 셀의 너비만큼 물결 표시를 계속해서 이렇게 표시해 준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숫자가 써 있을 때도 앞에다가 숫자를 먼저 표시하고 느낌표를 이렇게 반복해서 표시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5라고 숫자를 그렇게 표시해 주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이렇게 느낌표를 셀의 너비만큼 쭉 표시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언더바요. 요 언더바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6이라고 이렇게 있을 때 천 단위마다 컴마를 붙이고 원이라는 글자 붙여라. 그리고 맨 뒤에다가 빈 공백 하나를 추가시켜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 2, 3, 4, 5, 6, 원이라고 돼 있고 요 파란색 부분에 이제 빈 공백 한 칸이 더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뱅이가 뭔지 그리고 요 곱하기 표시가 뭐 하는 건지 그리고 언더바가 뭐 하는 건지 정확하게 의미 잘 기억하세요. 자, 날짜를 대신해주는 코드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연도를 대신해주는 게 우리 Y라는 글자예요. 해서 YY 두 글자를 쓰게 되면 연도를 두 자리로
표시해 줍니다. 그 다음에 y를 네 글자를 쓰게 되면 이제 네 자리로 그렇게 표시해 줘요. 그 다음에 월이요. 월을 표시해 주는 건 이렇게 m을 이제 몇 번 쓰냐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는 형식이 바뀌어요. 그래서 m을 한 번 쓰게 되면 이제 한 자리로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그렇게 표시해 주고요. mm이라고 쓰게 되면 이제 0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그렇게 수치를 두 자리로 그렇게 표시해 줘요. 세 글자를 쓰게 되면 이제 월을 영어로 표시해 주는데 전부 다 약어로 그렇게 약자로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m을 네 번 쓰게 되면 이제 플레임으로 전부 다 이렇게 다 표시해 줍니다. 그 다음에 2를 대신해 주는 건 이제 D라는 글자예요. D를 한 번 쓰게 되면 이제 1일부터 시작해서 31일까지 그렇게 표시해주고 D를 두 번 썼다라고 했을 때는 01일부터 시작해서 31일까지 그렇게 표시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일을 표시하는 방법은 요 일 있죠. 일에서 이제 D를 세 번 쓰냐 네 번 쓰냐 그거요. 세 번 썼을 때 네 번 썼을 때 이제 약자로 표시해주냐 이제 풀로 다 표시해주냐 그 차이요. 그래서 연, 월, 일, 요일에 관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엑셀을 통해서 직접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엑셀 데이터가 있을 때 지금 날짜 다 똑같은 날짜 입력해놨어요. 입력해놓고 그리고 y를 두 번 썼을 때, y를 네 번 썼을 때, m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썼을 때, d를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썼을 때 어떻게 이 값들이 표시가 되는지 그거 좀 이제 살펴보자고요. 자, 일단은 첫 번째 값 먼저 선택해 놓고요. 컨트롤하고 1번 눌러서 우리 사용자 지정 서식으로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y라는 글자 두 글자만 쓸게요. 두 글자만 쓰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됩니다. 지금처럼 날짜가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있을 때 이 중에서 y가 이제 연도에 해당하는 거죠. 연도를 두 자리로 표시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21년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칸 선택해 놓고요. 우리 셀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들어가서 원래 써져 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 y 네 글자요. 네 글자 쓰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했더니 지금처럼 이 날짜 데이터 중에서 YYYY 해서 연도를 네 글자로 표시해 주세요 했더니 연도가 네 글자로 이렇게 표시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칸 선택해 놓고 컨트롤 1번 눌러서 우리 새 서식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이제 사용자 지정 들어갔고 여기서는 이제 M 가지고 이제 할 거예요. M을 한 글자 썼을 때 그리고 엔터요. M을 한 글자 썼더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날짜에서 월에 해당하는 게 지금 1월이죠. 그래서 그 1월이라고 이렇게 M을 한 글자 쓰니까 숫자 한 자리로 이렇게 표시해 준 거예요. 그 다음 거 또 선택하고 이제 M 두 번 쓸게요. 사용자 지정 들어가서 이제 MM 하고 두 번 쓰고 엔터. 엔터 쳤더니 지금 현재 월이 1월인데 지금처럼 01월입니다. 라고 해서 월을 이제 두 자리로 그렇게 표시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거 선택해 놓고 사용자 지정 들어가고 여기다가 이제 M을 세 번만 쓸게요. 세 번 쓰고 엔터. 엔터 쳤더니 어떻게 됐다? 월에 해당하는 거, 1월에 해당하는 게 이제 영어 약자로 그렇게 표시된 거고요. 그 다음 거 선택해 놓고 컨트롤 1번 눌러주고요. 우리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M을 4번 쓸게요. M을 4번 쓰고 엔터 쳤더니 지금처럼 1월 달이니까 제니어리 하고 이렇게 이제 영어 풀 스펠링으로 다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이제 또 선택해 놓고 컨트롤 1번 눌러주고요.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이번엔 D 한 글자예요. 그리고 확인했더니 지금 날짜, 내가 가지고 있는 날짜에서 1에 해당하는 게 1일이니까 1일입니다. 라고 해서 1만 표시된 거고요. 그 다음 거 또 선택해 놓고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이번엔 DD 하고 두 글자요. 두 글자 썼더니 01일입니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01 하고 이렇게 표시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 써보자고요. 사용자 지정 들어가서 우리 DDD 하고 세 번 쓰고 확인이요. 확인했더니 이제 뭐가 표시된다? 요일이 표시된 거예요. 요일이 요일 약자로, 영어 약자로 그렇게 표시된 거고, 자, 그 다음 거요. 그 다음 거 이제 또 셀 서식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들어가서 DDDD 하고 네 글자 쓸게요. 네 글자 쓰더니 지금처럼 요일이 풀 스펠링으로 다 표시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Y를 몇 번 쓰냐, M을 몇 번 쓰냐, D를 몇 번 쓰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바뀝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데이터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날짜 쭉 표시해주고 맨 뒤에다가 이제 요일을 다 표시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연도는 네 글자로 표시해주세요. 월도 두 글자로 표시해주고 일도 두 글자로 표시해주세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가로 열어주고 요일 풀 스펠링을 다 표시해주세요. 라고 해서 DDDD 하고 이렇게 네 번 쓰고 가로 닫아주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해서 요 날짜와 관련된 거 Y하고 M하고 D밖에 없어요. 요 세 가지를 이제 몇 번 쓰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 정확하게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